네. 어,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제 셀럽이라고 하는 화공 연구소를 제가 새로 런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10년 정도의 화학 공정 엔지니어로서 차근차근 그 길을 밟아 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의 결과로서 제가 좀 어렵게 준비를 해서 이번 과정을 조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일단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FGTI에 대한 뭐 광고성이나 그 내용들을 필두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전체 플랜트를 여러분들이 국내 EPC부터 피드, 컨셉추얼 디자인까지 그리고 오퍼레이팅 연구 원까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올인원 패키지로 한번 다뤄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소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메일을 보내드린 내용을 보시면 메일 하단에 저희가 무료 링크들도 제가 다 준비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화학공학 4년을 공부하시고 기초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싶으시거나 또 공정에 대해서 나는 연력학도 까먹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크게 보고 그림을 그려보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찾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 내가 어떻게 긴 로드맵을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분들이 아마 다 못 오실 거라고는 예상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차피 저희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내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뭐 필기하시거나 뭐 따라오시는데 좀 어려우시다고 뭐 캡처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나중에 녹화본은 올려드린 다음에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강의를 쭉 들어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화공연구소 셀럽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건 케미컬 엔지니어링 랩이라는 뭐 약어를 사용을 해봤고요. 뭐 당연히 셀랩으로 읽힘에도 불구하고 셀럽을 제가 따로 이름을 지어본 이유는 뭐 주변에서 뭐 전자제품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에서 핸드폰을 만들거나 가전을 다니거나 뭐 이렇게 공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TV나 핸드폰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는 일들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질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죠. 네, 은혜님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좀 솔팅을 해서 뭐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 폼 작성해 주셨는데도 메일을 못 받으신 분들은 네, 계속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네, 그래서 화공연구소 셀럽은 저희가 화공연구, 화공공정, 지금 누군가는 EPC 뭐 석화사가 망해간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난 10년간 누군가는 망해간다고 하는 그 조선해양 쪽에서 이러한 커리어를 쌓아왔고요. 또 지난 10년간 그렇게 호황이라고 하던 반도체로 EPC나 조선해양에서 작년에 상당한 분들이 삼성전자로 넘어가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 글로벌 인프라 사업부 같은 곳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이 뒷단에 보이는 이 배경에 보이는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플랜트로 짓는 업무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있어서 이직을 성공을 했지만 네, 이직을 하자마자 성과급이 없어지고 내년, 내후년 반도체가 불황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을 하는 모든 내용들은 언제든 산업은 흥망성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회사를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변압기, 변전소를 만드는 회사인데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속한 회사였어요. 뭐 제가 울산에서도 있었을 때 이제 서핑 동호회를 많이 참석을 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당시에 현대중공업으로 너무 이제 이직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직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됐나요? 네, 제가 메일은 한번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기사로 현대일렉트릭이 SK 하이닉스보다 성과금을 더 많이 줄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당시 현대중공업보다도 아래쪽에 속해 있던 현대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현대 중공업보다도 SK 하이닉스보다도 저희가 공대를 졸업하고 가고자 하는 가장 1순위 회사보다도 돈을 많이 주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이런 상황은 왜 발생을 할까요? 저희가 4년간 공부를 하는 동안 산업을 읽을 눈도 없고요. 그런 산업을 읽을 흐름을 읽는 눈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주식을 성공을 해서 벌써 주식 투자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초, 중, 고, 대학교, 대기업, 중견기업을 나가면서 주어진 일들을 차근차근 성실히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4년 동안 공부한 건 화학 공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투잡을 뛰든 파이프라인을 만들든 새로운 돈벌이를 찾아 떠나든 여러분들이 배운 이 베이스를 잃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이 엣지가 있는 저희는 또 엣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포인트의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는 어려운 공부를 하신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빠르게 이 학문을 공부하고 정리하고 스텝을 계획해서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스텝에 맞춰서 10년간의 계획을 차근차근 따라가시면서 그 시간 외의 시간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투잡, 쓰리잡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가 꿈이시면 블로그도 해보시고 유튜브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엔지니어링 지식 공유였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엔지니어링 디자인 위크는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무료 특강이고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피트를 적어봤어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아이작 뉴턴이 했던 말인데요. 제가 왜 이거를 부제로 적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즌에 취업이 만약에 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취업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화면과 같이 깜깜한 마음의 상태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있었던 학자금이 생활비를 거의 다 받았었기 때문에 거의 대학교 거는 마이너스 한 4,50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니까 마이너스 6,000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 나이 30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처음 지원할 때 저는 대학원을 서울대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못하는 영어를 탭스라고 하는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어요. 집안 사정상 취업을 해야 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 어렵게 한 달을 공부했던 토익 성적도 730점 최저 지원 점수에 턱걸이를 하는 시험 점수였습니다. 당연히 학원 기사도 없었고요. 해외 연수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외부 스펙도 당연히 없었고요. 이렇게 깜깜했던 저에게 지금까지 10년을 버텨올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특정한 비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힘들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었는가를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별을 쫓아서 지난 10년간 제가 걸어온 길은 대기업을 2번 퇴사를 하고요. 그 대기업을 그냥 퇴사한 것들이 아니고 그 대기업 안에서 상세 설계의 한계를 느껴서 해외 석사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퇴근하고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면서 국비 유학 장학생을 찾아보다가 국비 유학 장학생에 선발이 될 수 있는 선발이 된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떠나 영국 럭셀 그룹의 공학 석사를 수석으로 졸업을 할 수 있었고 돌아와서는 상세 설계가 아닌 기본 설계와 R&D 개발이라고 하는 베이직 컨셉추얼 엔지니어링 업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상세 설계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답답함을 정말 많이 해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 기본 설계랑 공정 개발 R&D를 하는 동안 저에게는 정말 많은 업무들이 상세 설계 때와는 다르게 주어졌던 것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입사를 하는 게 끝이 아니고 들어가서 나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지게 하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저도 경험을 통해서 한번 겪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정 대기업에서 두 번째 커리어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외국계 컨설팅 기업으로 넘어와서 현재는 기술 컨설턴트로서 이제 국내 대기업 연구원 혹은 학교 같은 곳을 찾아가서 기업 기술 공정 컨설팅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이번 1년 동안 100여 명 정도의 하이시스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을 하는 화공 공정 전문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그간 저도 하이시스나 익스체인저 디자인 레이팅이라는 열교환기 시뮬레이터, 피탈 코스트 이스티메이터라고 한 견적을 뽑아내는 피드 시뮬레이터 등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뒤에 쌓여져 나갈 스텝 바이 스텝들도 이 아래 화면이 모자랄 만큼 정말 많은 버킷리스트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연락을 취하고 자문을 구하고 미국에서 파견을 가 있는 4개월 동안 현지에 있는 모르는 한인 엔지니어들에게 새벽 3시에 30여 분에게 모르는 쪽지를 보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인의 어깨에서 모든 걸
배울 수는 없었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선명한 기억이 되었고 그 기억을 토대로 지금까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 새로운 걸 할 때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대감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기회다라고 느끼는 가장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일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가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가 관심이 생겼거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에게 해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먼저 두려움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과 기대감의 교차로 해서 기회를 발견하시기를 저는 강력히 응원을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FGT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겠죠. 당연히 굉장히 많은 시련의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라라고 챗GPT 영상을 만들어주는 게 새로 공개된 걸 아시나요? 베일에 쌓여있던 오픈 AI가 제작한 영상을 만드는 AI의 소리가 끝판왕 들리시면 소라가 채팅창에 드디어 오늘 1번 일반 남겨주세요. 사용자들에게도 공개되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글 한 줄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현실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퀄리티의 영상을 네. 누구나 순식간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너무 이 영상은 신기하죠? 모두 소라 AI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당연히 퀄리티는 실사랑 구분하기 힘들 정도. 그래서 저 소라라는 걸 이용을 해서 저분은 정말 쉽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까와 같은 실사의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라. 했더니 거인을 밟고 올라가요. 정말 소라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 거죠. 플랜트에 여러분의 거인이 좀 되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기도 하고요. 아예 제 목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위에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 머리 꼭대기에 서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프롬프트라고 하는 걸 열심히 디자인을 해보니 이러한 뭔가 제가 생각하는 뭔가 아련한 느낌의 사진을 한 장 만들 수가 있게 됐고 이거를 계속해서 했는데 한 1시간 정도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영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코딩을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조금씩 좋아지다가 제가 원하는 결과물에 1시간 반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 더 넓은 세상을 멀리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플랜트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거인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한없이 작은 존재이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내려다보고 있는 저 플랜트 하나만큼은 지난 13년간 정말 상세 설계 하이바스고 현장에 내려가서 커미셔닝 프로시저 시운전까지 나가면서 불러도 봤고요. 미국에 가서 장비업체들 공장 찾아다니면서 맥주 한잔 해가면서 그들로부터 구매,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보았었고 영국에 가서 컨셉추얼 디자인을 하기 위한 R&D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한국에 돌아와서는 기본 설계팀에서 견적을 내고 스펙을 작성을 해서 돈을 뽑고 또 실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약 미팅을 나가는 등 이 전반적인 프로젝트, 플랜트의 프로젝트를 1부터 끝까지 다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너무나 소중한 1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을 지나고 나니 이제서야 저는 이게 이렇게 많은 걸 공부할 게 아니고 공부할 건 딱 정해져 있었고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을 내가 차근차근 공부를 했다면 6, 7년 내에 벌써 외국계로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서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아마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거를 준비하는 노력과 이 비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맞출 수가 없는 게 아무나 그렇게 다 공부를 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이게 실질적으로는 각각의 과목별로만 따져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비용이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 노력과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고요. 저는 3년 내에 아마 플랫폼을 개발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장 빠르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 접근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서 올려놓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에서 저도 뭐 코딩도 해보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봤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렇게 미드저지를 위해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건강이 악화되니까 몸을 열심히 만들어서 건강을 다시 되찾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사람들에게 대여하고 또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해외 강의들을 사서 듣고 자료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편한 강의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쉬운 거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가 보면 5년, 6년 내에 이 꿈을 꾼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23년 5월에 썼던 글인데 여러분들한테 이 FGT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 과거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깜깜한 미래를 갖고 있었다면 그렇게 정리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걸어온 길에서 그 결과론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전 세계를 누비며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제 브랜딩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어떠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꿈을 저는 계속해서 꾸고 있고 이 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지금 이 일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 일이 시작된 건 거의 20여 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처음 봤는데 평균이 17점이 나왔어요. 거기서 서울 사는데 화공과를 간 게 너무 힘들었고 목표는 치대를 가는 것일 만큼 해외 선교를 나가서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선교를 하는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의대 진학 꿈이 사라지고요. 1년간 술독에 빠져서 굉장히 방황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새롭게 어떠한 키워드를, 제 삶의 키워드를 찾았던 건 20살 때부터 거의 30살까지 꾸준히 했던 학원 강사하고 그리고 선생님 일이에요.
이 친구들은 제가 처음에 강의를 했던 학생들인데 최근에 결혼식에도 같이 다녀오고 많은 제자들과는 연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꿈꾸는 의료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었고 제가 배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시금 무언가를 보람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꿈이라는 것을 새롭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 그 아이들이 다 60점 밑에 가장 점수가 낮은 반의 학생들을 어린 저에게 배정을 해줬었는데 제가 받고 난 이후에 이 친구들이 다 85점 이상대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숙제하라 과외 뭐 해와라 일찍 와라 이런 얘기 해본 적은 없고요. 항상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친해지고 또 꿈을 찾게 되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많은 후기들을 쌓아가면서 또 지금도 하이시스반에서 남겨주시는 후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좌우명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려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을 하거나 또 코로나 이후로 유튜브가 많이 생기고 또 누구는 브랜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저는 60세에 학교 만드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세상이어서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업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한 200여 명 정도 1년간 만났었어요. 2020년도에 이런 슈퍼호스트 남의 집을 꾸며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서 정말 많은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꿈꾸고 있는 천억 프로젝트인 세상의 직업을 카테고리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꿈을 꾸어보기도 했고요. 또 많은 일들을 코멘토를 통해서도 제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전달하고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2020년부터 코멘토 후기들도 계속 쌓여있네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이트가 메일로 보내드렸던 곳에 있는 무료 자료입니다. 이것도 23년도에 뭐라도 시작을 해야 그래도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한시스반이나 FGTI반이나 사실은 이거에 비하면 중급반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겠지만 여러분들은 화공 기사도 공부하시고 화공을 4년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공 기사 공부하고 이 과정을 들어야 되나요?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공정 연력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연력학의 기본 이해와 흐름 공정대 연력학도 한번 배워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쭉 계속 말씀드리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될 내용이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그렇게 잘하지 않았던 것부터 계속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뭔가 시각화시키고 하나하나 키워가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이 강의도 여기서 이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다음에 이어질 많은 부분들도 여러분이 함께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자신감을 얻는 이론이 쌓이셨으면 외국계에 도전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링크드인 활용법과 외국계 경력 이직 기술 면접을 보는 법에 대해서도 따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 취업을 하시고 2년 3년 경력을 쌓으시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빠르게 워라벨이 보장이 되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이 글로벌 배경으로 성장을 해보시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이 웨비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엔지니어를 위한 경로 탐색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대학 졸업반 학생 당연히 필요하고요. 초년 엔지니어 6년차 이하라면 누구든 필요한 내용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 전환을 고민하는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의 취업이 어려워서 중견 중소기업으로 먼저 취업을 해서 어쩔 수 없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경력들이 내가 어디서 일했던지 간에 3년까지는 제가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렸겠지만 어떤 회사의 비즈니스 매너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받고 회의를 참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미팅을 주관하고 이러한 비즈니스 매너를 어느 회사에서든지 중소, 중견, 대기업 상관없이 3년 동안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3년 이후에 내가 왜 중견이나 대기업을 못 갈 거라는 두려움을 갖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당연히 중소나 중견기업에서의 주어지는 업무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 업무를 지난 4년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지원을 할 때 그 공고사항을 읽으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으신 건지 간에 내가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이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하시고 그 카테고리를 하나씩 지워 나가시면서 그게 모두 지워졌을 때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어느 회사에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학생과 산업 실습 위주로 나눠보자면 사실 프로세스의 이해를 하기에는 4학년 때 공정설계 과목이 굉장히 짧게 진행이 됐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한된 문서들로 인해서 실무 문서를 다뤄볼 일도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을 쪼개서 우리가 반응공학, 연력학, 열전달, 하이드롤릭, 유체역학 이렇게 각각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프로세스에 적용을 하는 프로세스 통찰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무 문서를 어떻게 읽고 스펙 문서나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 시트의 주요 정보들은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이론적으로 알고 공부했으면 될까요? 실제 설계 경험은 당연히 우리가 그 일을 3년간 하지 못했다면 스스로 실제 설계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정말 이런 실제 설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강의나 유튜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고 쉽게 공정 엔지니어로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기본적으로 영어들을 잘하기 때문에 기회가 너무나도 많지만 저희는 일단 언어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언어적으로 번역이 돼서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없다는 것 또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플랜트 디자인의 첫걸음을 어떻게 바라볼지 플랜트 설계의 3대 핵심 기술을 대단한 게 아니라 이거 3개 하면 다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플랜트 엔지니어 지도는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아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플랜트 디자인을 한번 볼게요. 케미컬 엔지니어, 플랜트 디자인 안에서 케미컬 엔지니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크게는 리서치나 디벨롭먼트, 저희가 R&D 쪽에서 일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플랜트 디자인의 전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플랜트 디자인, 플랜트를 디자인하는 동안 수행을 하는 업무를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앤 오퍼레이션은 이렇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러블 슈팅을 해결하고, 또 현장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원료를 최적화시켜서 많은 퀄리티 좋은 프로덕트를 생산해내는 최적화 작업에 여러분들이 커리어 패스를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R&D나 디벨롭먼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플랜트 디자인을 가지고 R&D까지 가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박사까지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촉매나 소재를 개발하는 쪽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러한 촉매 수소, 특히나 지금과 같은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는 이런 시기에는 이런 촉매 하나가 이 산업 경쟁력을 정말 조 단위, 몇 직조 단위로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소 1kg당 1달러라고 하는 건 촉매의 그 사용을 2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소재를 발견했던 기사입니다. 기존에는 백금 촉매 같이 굉장히 비싼 것들을 사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 수소가 수전해가 되는데 필요한 촉매를 이리듐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렴한 걸 사용해서 수전해를 반응시키는 촉매로 활용할 수 있게 찾음으로써 이 스타트업은 정부 장관상도 받았고 스타트업 대상도 받았습니다. 그만큼 이 소재라고 하는 건 그만큼 찾기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얻었을 때는 정말 그 보람과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각 기업에서는 이런 소재보다는 기업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은 파일럿 단계의 어떤 이런 패키지 구조 플랜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패러다임 전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수소 생산이라든지, 아니면 CO2 캡처라든지, 아니면은 암모니아 크래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수소 제카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실증 설비를 크게 만들기 전에 이렇게 파일럿 단계의 실증 설비를 통해서 큰 규모의 플랜트 이전에 실험을 하기 위한 파일럿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R&D 디벨롭먼트 팀에서 수행을 하시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플랜트 디자인을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고 난다면 얼마든지 R&D에 파일럿 플랜트를 디자인을 하는 부서로 입사를 하실 수가 있고, 가장 최근에 이렇게 스키드 구조로 파일럿 플랜트가 아닌 아예 패키지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해양조선 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선박 위에 LNG나 수소와 같은 이러한 극저온 연료들을 가지고 다니다가, 혹은 암모니아가 이제 중간에 매개체가 되겠죠. 그러한 연료들을 어떻게 기화시켜서 연료에 원하는 온도 압력으로 공급해 줄 것인가, 그리고 제이카 시스템을 통해서 극저온 탱크의 온도와 압력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패키지로 만들어서 여러 조선사에 팔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패키지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시뮬레이션 공부를 하고 계시고, 시뮬레이션 공부만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시뮬레이션으로 만든 PFD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이 스틸 스트럭처부터 파이프, 배관, 스텝, 일렉트리컬 케이블, 이런 비용을, 파일럿 플랜트 비용을 뽑기 위해서 코스트 이스티메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전보다 점점점 더 앞으로 화공가가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게 될 거라는 점, 그리고 조선해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시켜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프로덕트 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뭔가 원유가 수입되는 요 단계부터 이제 이 원유가 수입되는 양은 기간별로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그 들어온 원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디스틸레이션 컬럼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생산량으로 만들 것인지, 그중에 슬러리 오일, 하이드로왁스, 납사는 얼마나 만들어내고, 또 그걸 현대케미컬이나 코스모 공장과 같은 석화사로 얼마나 계약을 해서 보내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에 맞춰서 현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연구에서 필요했던 그런 세심한 부분들, 분석적인 부분들, 보고서를 만들고 도면화하고 비용을 산출하고 하는 부분들보다, 여기서는 식스 시그마와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닥친 문제를,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러한 현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프로덕션 앤 오퍼레이션에서도 공정이 더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과 같이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그 기계 장비들 눈으로 본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컨트롤룸에 돌아와서 이렇게 컨트롤 모니터를 보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의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룸에 있는 캡틴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해결을 해나가는 게 지금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만들어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화공 공정 지식을 바탕으로 오퍼레이션의 영역으로 도전을 하셔야지만, 현장에서 매년 개최되는 공정 최적화 대회라든지, 혹은 매일 발생하는 트러블 슈팅을 이렇게 공정도를 직접 만들어서 제어 로직을 걸고, 여기에다가 템퍼러처 트랜스미터, 레벨 트랜스미터, 프레셔 트랜스미터들을 추가하면서 이런 밸브를 제어하고 열고 닫아보고,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 탱크 내 압력이 낮아지지 않는 것인지, 왜 크게 올라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식스 시그마의 아널리틱한 스태티스티컬한 분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공정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성균관대에 이제 스타트업에 한번 특강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창업 동아리는 이 전체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관심이 많은 이분들한테 가서 제가 전달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아스펜테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AI 하이브리드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즉,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최적화 이론이나,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자리를 돌아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분명 방법이 있겠지만, 그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현장의 작업자가 오퍼레이터들이 이렇게 플랜트의 현재 데이터들과 내가 그 플랜트를 시뮬레이션으로 공정 모사를 해서 복제한 녀석들을 태깅 넘버로 연결을 시키고, 그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1차적으로 서머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퍼스트 프린시플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플러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AI를 통해서 그 모든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 플러스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통한 통계학적 리그레션의 결과값을 하이브리드로 우리가 만든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공정들은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공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피드백 제어가 아닌 피드 포워드, 더 나아가서는 셀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그러한 그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패러다임이 전환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이 공장을 시뮬레이터로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를 지금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정유석화사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단순히 이 시뮬레이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연결돼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로지컬한 부분들을 사고할 수 있고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너 현장 와서 뭐 할 건데 뭐 밸브 돌리라고 작업 지시하고 다닐 거 아니야? 제가 공부한 바로는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 산업 트렌드라고 하는 건 현대오일뱅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스펜 하이시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자격증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제가 시뮬레이션 역량을 적용을 한다면 플랜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플랜트와 공정이 태그 넘버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AI 드리븐 모델을 사용을 할 때도 그 태깅 안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시뮬레이션 안에서 누구보다 친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동일한 오퍼레이터로 취업을 하시더라도 누구는 현장에 가서 작업자한테 지시를 하는 일을 하시게 될 거고요. 누군가는 사무실에서 이러한 공장을 자동화시킬 수 있는 최일선의 데이터를 공부하시는 업무를 하실 수도 있게 되실 겁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영상은 뭐 보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캡처되어 있는 영상이 거의 다니까요. 네, 아까 했던 말 잠깐 돌아가서 얘기하고 진행하자면 현대일렉트릭이 갑자기 왜 대박이 났는가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대학원 당시에 그 AMD라고 하는 GPU 회사 주식을 당시에 얼마 있지도 않은 돈으로 굉장히 많이 사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걸 왜 사놨었냐면 당시에 제가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머신러닝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갑자기 행렬부터 다시 공부를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행렬부터 공부를 해야 되지? 라고 해서 공부를 한 결과 머신러닝은 우리가 CPU가 그동안 계속 개발이 되어 왔던 그 단계는 계산이 시퀀셜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가 들어와서 얘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데이터를 행렬 안에 집어넣고 얘를 일관된 수식으로 한 번에 계산을 해서 뭔가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는 이 변수를 찾아내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로 처리되는 이 수많은 행렬 관계식들을 이쪽으로 넘겨와서 수도 행렬을 만들고 수도 행렬에다가 다시 행렬을 곱해서 뭔가 이 개수를 찾아내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찾아내는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 행렬 연산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GPU였고 그때 당시에는 GPU는 게임 사양 높이려고 사용이 되는 지포스밖에 사람들이 모르던 때였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논문을 이제 제출을 할 수 있었던 SCI급 논문 중에 하나는 동일한 결과를 내더라도 어떤 사람의 논문은 컴퓨팅 파워를 3일 동안 돌려야 나오는 결과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하루 만에 결과를 뽑더라. 어떤 사람은 3시간 만에 결과를 뽑더라. 이 수식을 얼마나 자기가 리그레션을 시켜서 축약을 했냐라는 게 그 차이였죠. 다시 말해서 이 GPU가 금액적으로 싸지거나 이게 성능이 향상됐을 때는 그만큼 저희는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뭐 양자 컴퓨터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GPU가 머신러닝 AI에 필요하다라는 걸 알아서 그때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사놨는데 돈만 많았으면 큰 돈이 될 것 같은 수익률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빅데이터가 이제 막 날라오기 시작했죠. 여기에 옛날에는 DCS라고 해서 이렇게 와이어를 연결해가지고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다가 이렇게 컴퓨터에다 모든 데이터를 저장을 했죠. 굉장히 느리고 피드백 가는데도 딜레이가 발생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초소형 와이파이가 하나씩 꽂히면서 이 초소형 와이파이가 이 모든 공장의 센서 데이터에 다 들어가 있죠. 얘도 아니고 얘가 바로 웹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서 저장이 됩니다. 말인즉슨 그게 시뮬레이터랑 연결이 되고 그게 다시 공장으로 내려갈 수 있는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진 거죠. 근데 이 머신러닝 아까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이 파워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전력이 부족하게 되고 미국에서는 변압기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어서 그거를 현대일렉트릭이 몇 년 전부터 거의 독과점으로 공장을 미국에다 지어서 늘리면서 이렇게 될 거를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엔 전기량이 부족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이제 하나 더 나갔던 사람들이 지난해 말에 많이 올랐던 게 이 머신러닝 기계가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 열이 많이 나온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열을 어떻게 식힐 거냐라고 하는 게 또 이슈였어요. 그래서 얘를 액체 속에다가 담궈가지고 얘를 액화시키는 액침 냉각 시스템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또 그 회사 주식이 뭐 10배가 아니라 몇십 배가 폭등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실 때가 오신다면 이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더 고려를 해보시는 게 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오늘 오신 거는 플랜트 디자인을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플랜트 디자인은 그럼 뭘까요? 플랜트 디자인을 해야지만 아까 했던 파일럿 플랜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플랜트 디자인을 해야지만 아까 말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할 수 있는 거고 현장의 트러블 슈팅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결국엔 이 플랜트를 디자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공부한다는 건 이 전체의 플랜트 인더스트리에서의 여러분의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가 될 거고 그걸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자면 디자인을 하고 사이징을 하고 매테리얼을 셀렉션하고 그 다음에 그 이퀴먼트와 시스템을 큰 라지 스케일로 이밸류에이션 평가해서 돈을 뽑고 컨스트럭션 회사에 넘겨주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풀 익스플레네이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번 이벤트로 엔지니어링 디자인 위크에서 전달을 드리려고 해요. 분들이 그러면 데이터 마이닝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파이썬도 공부했는데 저 석사 때 매틀랩 해봤는데요. 스태티스틱 6 시그마 그럼 공부하면 되나요? 석사 꼭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답변을 드리자면 이거는 다 필요가 없고요. 근데 만약에 스페시픽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오퍼레이터로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플랜트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쌓으시고 6 시그마를 추가하세요. 그래도 내가 국내에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나는 좀 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업무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석사를 취득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글로벌 프로세스 엔지니어 글로벌 프로세스 오퍼레이터가 목표이신 분들께서는 사실 석사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뒤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마이닝이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는
준비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익숙하시지 않을 것이고 국내에 있는 모든 회사들은 여기 앞에 있는 EPCIC, 상세 설계의 E와 프로큐먼트 구매, 컨스트럭션의 C, 인스톨레이션의 I, 커미셔닝의 C, 즉 공장을 뚱땅뚱땅 짓기 위한 상세 설계를 하고 그거를 짓기 위해서 구매해야 되는 장비와 부품들을 벌크 아이템들을 구매하고 실제로 그거를 짓고 설치하고 커미셔닝을 해서 보내주는 업무를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플랜트 디자인을 배우지 못한 이유는 뭐였냐? 국내에서는 플랜트 디자인을 지난 10년간 해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왠가요? 당연히 오일앤가스 인더스트리는 지난 40년간 선진국을 기준으로 개발이 되어 왔고 모든 라이센서도 그들이 가지고 이 앞에 라이센서라고 하는 게 피저빌리티 컨셉추얼 피드로 되어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라이센서를 갖고 있는 회사가 뭐 메가 프로젝트를 공룡 기업이 만들면 그걸 짓기 위한 발주처로서 그들이 던지게 됐을 때 그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비딩을 넣고 우리는 컨스트럭션만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CO2 캡처라든지 수소 생산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독일차 베껴다가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지금 수소 트럭은 전 세계 생산 1위고요. 전기차는 미국에서 도요타 다음인 거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 다음, 도요타 다음, 현대가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독일차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기존에 고수되어오던 오일앤가스가 힘들어지면 거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작업들이 산업의 흐름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선점하는 걸 정말 잘하죠. 그래서 지금 이 피드와 피드 베이직 엔지니어링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컨셉추얼까지도 이제는 만들어가는 단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산업의 흐름을 읽고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여기 안에서 물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저처럼 6년간 여기를 일하시면서 또 다음을 도모하시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텝을 좀 짧게 잡고 열심히 노력해서 빠르게 위로 올라가고 싶다? 네, 저는 얼마든지 응원을 하고 싶고 그렇게 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메이저 컴퍼니를 플랜트 디자인에서 크게 세 개로 나누면 라이센서, 디자이너, 그리고 오퍼레이터로 나눌 수가 있겠죠. 라이센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 40년의 특허를, 테크놀로지를 제공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프로세싱의 로우 매테리얼 정보를 제공을 하는 업체입니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라이센서를 받아다가 이제 컴플리팅을 수행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센서를 베이스로 해서 디퍼런트 유닛이라고 디퍼런트 유닛, 디퍼런트 유틸리티, 즉 라이센서사가 만들어놓은 PFD를 만약에 펌프가 한 대였으면 두 대로 바이패스를 놓는다든지 열교환기가 하나였는데 패럴로 세 개를 놓는다든지 컴프레서는 하나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장비를 만들기 위해선 투 스테이지 컴프레서를 열교환기와 함께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EPC 상세 설계를 P&ID 단계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의 역량은 또 다른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컨스트럭션까지 해서 만들고 나면 정유화학 석화시설 혹은 조선해양 플랜트에서 실제로 그것들을 오퍼레이팅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어떠한 공정을 개선하거나 공정을 틀어서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언제나 라이센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자문을 구하고 수정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다고 한들 그 시스템 라이센서를 우리가 수정을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누구도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라이센서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EPC 컴퍼니나 정유화학사 들어가게 되시면 선배님들이 이런 걸 한 번씩 주실 거예요. 하이드로카본 프로세싱과 하이드로카본 프로세싱의 가스 프로세스, 리파이닝 프로세스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KBR, UOP, 그리고 린데, 바스프 이런 회사들이 라이센서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가공공정 커뮤니티 전체 방에서 최근에 누가 바스프가 좋아요, 세진중공업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물론 이 바스프라고 하는 회사도 업무가 다 다르겠지만 엄연히 라이센서를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서 회사입니다. 네, 이 문과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열어서 공유는 좀 어렵겠지만 보여드리면 이 모든 공정도는 이렇게 특허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떤 회사가 어떤 프로세스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드로잉이라고 보시면 되고 쭉 가보면 이렇게 칼라이션, 알킬레이션 아니면은 뭐 아민 트리팅 아니면 아로마틱 익스트랙티브 디스틸레이션 이런 것들을 각각의 회사가 이렇게 공정 개념도로 라이센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센서는 이미 특허가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컨셉추얼 디자인 영역을 지금 여기 계신 누군가는 연구방에 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만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스 프로세싱도 마찬가지겠죠. 린데사나 에어 리퀴드 코리아는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뽑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다가 링크드인에서 나중에 이제 필터링을 걸어서 항상 소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테크닙도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센서사 저렇게 특정한 라이센서를 보유하고 그러한 기술을 이제 팔고 하는 회사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이너는 EPC 컴퍼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혹은 조금 더 윗단에서 베이직 엔지니어링까지도 포함이 돼요. 보시는 것처럼 리스판서블이라고 하면 뭐 테크닙이나 우드사나 원리나 플로어, 사이펜 같은 회사들은 익히 들어보셨을 거고요. 국내에도 뭐 삼성 E&A부터 GS건설, 대림 많은 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오퍼레이터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가장 크게 알고 있는 국내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의 종착점이라고 하는 사우디 아람코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사우디 아라비안, 뭐 스페니쉬 각각 국영 기업들이 속해 있는 오퍼레이터의 영역이 있을 거고 국내 한국석유공사도 같은 부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유석화사, 코가스, SK 이노베이션 모두 같은 오퍼레이터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플랜트 디자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때 링크드인을 통해서 앞으로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알아가 보겠지만 이 링크드인을 내가 플랜트 디자인을 배우기 전에 먼저 들어가 보는 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저희가 프로세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 검색을 해보고 네, 벡텔도 유명한 EPC 컴퍼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벡텔이라고 하는 것도 호주 같은 곳에서도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링크드인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왜 검색을 해보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외국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읽어야 되는 거죠.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면 잡 디스크립션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 잡 디스크립션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 설명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샐러리가 거의 96,000불, 썸 해더라도 9만 불 정도가 되죠.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14억 원들이 되는 걸로 보여요. 1억 4천 정도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해외에서는 훨씬 연봉이 다른 메카니컬이나 일렉트릭보다 높아요.
프로세스 세이프티 엔지니어, 케미컬 엔지니어인데 responsibility를 한번 봐야 되겠죠. determine the sequence of operating and selection of equipment. 아까 저희가 뭐라 그랬죠? equipment 셀렉션을 한다. operating 컨디션을 정한다. to convert feedstock into the product. 들어오는 것부터 나가는 것까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설계를 한다. generating process flow diagram, hidden material balance, and process data sheet. generating process flow diagram, PFD를 그리고 hidden material balance를 하고 process data sheet를 하는구나. 제가 입사 3년차쯤 됐을 때 이걸 읽었던 감정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개 많네. 이건 또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또 언제 다 하냐? 이거 나중에 몰아서 해야지. 릴리프 시스템 PSV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읽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느끼실 것 중에 하나가 플로우 다이어그램,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 프로세스 데이터 시트. 왜 얘가 세 개가 적혀 있는지 알게 되실 거고요. 릴리프 시스템, 여기는 약간의 세이프티 엔지니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바첼러스 사이언스 디그리 메카니컬 케미컬 엔지니어링 콜리그 유니버시티 패스트 12 years 경험이 있으면 된다. 석사 안 요구하죠. 네, 석사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력을 가지시면은 충분히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선호하는 게 나와 있기는 하네요. 네, 다른 것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엔지니어 내려가 보면서 테크닙도 유명한 아까도 나와 있었지만 라이센서사이면서 EPC사이면서 아니요 EPC사는 아니고 PMC라고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피드나 베이직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회사죠. 네, 이런 회사도 이제 한번 보는 겁니다. 데일리 아워 프로세스 엔지니어가 뭘 하느냐? 프로듀스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하고 얘는 P&ID까지 또 그리네요. 이퀴먼트 데이터 시트 만들고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 쓰고 파이핑 라인 하나 더 추가되어 있네요. 파이핑 라인, 사이징 스페시피케이션 오브 메이저 이퀴먼트, 컴플리션 오브 하이드롤릭 칼큘레이션. 여러분들 입사하시면 초반 3년은 하이드롤릭 칼큘레이션, 펌프, MPSH, 캐비테이션 엄청 하실 거예요. 프로세스 시뮬레이션 오브 유닛 오퍼레이션, such as distillation, reaction, liquid extraction. 이제 6년차 이상 되면 조금씩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국내에서 이런 업무가 플로우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파이핑 앤 인스트루먼트 다이어그램 여기서는 P&ID는 참 많이 그려요. PFD 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 팩에 찍혀 있는 거 보고 맞는지 확인하는 정도죠. 파이핑 라인 사이즈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상세 설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익숙하신 게 하이드롤릭 칼큘레이션 파이프라인 사이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 공부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그거 공부하는 것도 내 벽이라고 느끼시는 것과 이 윗단의 것들을 이렇게 알고 그것들을 다 공부를 하신 다음에 얘네까지 공부를 하시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말 한마디를 대답하실 때 여러분들의 눈빛과 그 말투의 자신감과 그리고 후속 질문에 대한 리딩 같은 것들이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미니멈 바첼러 디그리 오브 케미컬 엔지니어링이고요. First Experience Process Design이라고 하죠. 저는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외국계니까 한국어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2년 이하의 경력이 있어도 된다라고 하네요. 얘는 인클루드 스탠다드라고 하는데 석사를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잡 디스크립션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러한 잡 디스크립션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공통된 포인트들을 찾아내고 그걸 여러분들이 카테고리화로 만들고 내가 이걸 공부하면 되는구나를 아는 과정을 보통의 똑똑한 사람들이 합니다. 저는 저 그 반대편에 있는 굉장히 미련해서 A to Z까지 다 읽어야지만 뭔가 이해가 되는 사람인데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아니지만 저보다 조금 낫더라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처럼 이걸 다 찾고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오늘 오시기를 잘 하신 거죠. 우드사 아까 엔지니어링 사였는데 자 우드사의 잡 디스크립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디자인 베이시스를 알고 있느냐, 하이시스로 PFD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를 만들 수 있느냐, PFD 유틸라이제이션 히든 메테리얼 밸런스, DPDT가 또 까먹었네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디자인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 오퍼레이팅 컨디션을 모두 담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펌프 컴프레서 데이터 시트 만들 수 있느냐, 프로세스 칼큘레이션 펌프 컴프레서 수행할 수 있느냐, 다른 이퀴먼트 패키지를 데이터 시트로 만들 수 있느냐, 프로세스 인풋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느냐, 메테리얼 셀렉션 데이터 시트라고 해서 우리가 펌프나 탱크나 밸브나 배관의 재질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나왔지만 릴레프 밸브 나왔었죠. PSV 사이징.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것도 나왔네요. 라인 사이징. 논리지 오브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이런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가 FGTI에 가장 처음에 배우시게 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베이시스와 이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가 있어야지만 메테리얼도 셀렉션하는 거고요. 사이징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스탠다드를 읽고 이런 업무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참 좋겠죠. 그 후단에서 이제 후속 업무들로 P&I도 당연히 그려야 되고 밸브 디자인 해야 되고요. 릴리프 시나리오 다시 나오고요. 유틸리티 서머리 나오고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드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직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컨셉추얼 디자인, 피저빌리티 스터디, 베이직, 피드, 디테일 엔지니어링. 여러분 이게 지금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끝나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섹션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플랜 디자인 위에 참여 혜택 두 번째였던 거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메일로도 전달을 드렸고요. 지금 저희 요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로 오시면 여기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는 한 번 더 메일 못 받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지금 남겨드렸고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 와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학원연구소 거인업계에 올라서서 돈을 세상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아이작 뉴턴이 거인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 이따가 끝나시고 FGTI 수강 등록을 하실 분들은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링크를 이용을 하셔서 폼을 작성을 하고 입금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가 FGTI의 상세 목차 다운로드를 보실 수 있게끔 여기 넣어드렸으니까 상세 목차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서 디테일한 세부 목차도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래쪽에 내려보시면 여기 참여 혜택 누르셔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보이시죠? 제가 준비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실 수 있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이거 다 적어드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준비 다 되시면 이제 링크드인에다가 이 회사를 다 태그 걸어 놓으시면 돼요. 여기서 채용 공고가 뜰 때마다 여러분들 그 채용 공고를 지원하시면 되고 또 좋은 게 공채는 여기 보시면은 GS 엔지니어링도 보이시죠?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다 들어가 있고요. 이 회사들은 링크드인 통해서 공채가 아닌 뭔가 경력자를 뽑거나 모집할 때는 훨씬 더 유연하게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카테고리는 라이센서 컴퍼니도 있고 EPC 컴퍼니도 있고 제가 11월 25일 날 한번 정리를 끝낸 것 같은데 리비전은 계속 되면은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또 하나 더 필요로 한 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달드린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잡 디스크립션을 제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찾아서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팅에 되어 있는 잡 디스크립션을 시간 날 때마다 사부작 읽으시면서 내가 지금 이 프론트 디자인을 통해서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게 몇 가지가 있구나 찾아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디벨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더 추가가 될 건 없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하지드 하잡 같은 이제 세이프티 어널리시스 같은 걸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국내에서 뭔가 공급을 하기 전에 이제 안전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에어 프로덕트도 국내에서 많이 뽑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거 찾고 뭐 필터링하고 어느 회사가 있는지 고민하시는데 보내시는 시간을 정말 많이 세이브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 일일이 하시려면은 뭐 3달이 걸려도 못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거 한 달 동안 준비를 하면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막바지에 들어가지고 어제 좀 링거도 맞고 오고 사실 몸 상태가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요것도 오늘 드리기로 했었는데 사실 요거 어떻게 할지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영상으로 만드는 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28일부터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조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요거는 이제 링크 제출해주신 분들만 보이시는 링크로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는 참여하신 분들 메일 통해서 제가 28일부터 31일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은 한 20분 내외로 될 건데 한 번씩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FGTI 듣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되시고 FGTI 안 하시더라도 이것만 들어보셔도 어느 정도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시기에는 좋은 자료가 되실 겁니다.